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중등수업연구팀 아이생각의 발표를 맡은 산곡남중학교 교사 이주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올 한 해 수업연구팀 활동을 소개하고 수업연구팀을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 국어교사 6명으로 이루어진 저희 수업연구팀은 윤독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책은 미래의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사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매달 나누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우리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모두 중학교 국어교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업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는데요. 같은 교과서, 같은 학년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끼리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국어과 자유학년제 수업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같은 교과서를 가르치다 보니 서로가 수업 진행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교과적인 이야기 말고도 학생들 생활지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올해 중3 담임으로서 기말고사가 끝난 11월부터 1월까지 학생들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3월부터 고민했습니다. 생활지도를 위해 어떤 보상을 준비할까? 아니면 엄격한 규칙으로 학생들을 지도할까? 그리고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끝에 제가 내린 답은 학생들과 레포를 단단하게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연구팀을 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연구팀을 하면서 고민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민을 나누기만 했을 뿐인데 힘이 나고 교단에 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퇴근 후 가진 모임이지만 모임을 가진 후 다음날 출근을 하면 체력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또 수업연구팀 활동을 통해 얻은 작지만 특별한 아이디어는 제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난 1학기 이주식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플리커스를 이용해 토론 수업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수업연구팀을 통해 저는 선생님들과의 교류와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에 대해 저희가 나눈 고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중3 천재밥 교과서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소설 커피딴리를 수업하는데 줄거리가 너무 길어서 학생들이 지루해하였습니다. 게다가 내용도 학생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웠죠. 소설 줄거리를 설명하다 보니 나는 현대판 전기수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설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챗봇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심심이를 아시나요? 심심이는 카카오톡이 자리잡기 시작하던 201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챗봇입니다. 챗봇이란 메신저에서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 로봇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진 응답 규칙을 바탕으로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구현된 프로그램으로서 소비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고객 관리용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챗봇을 교육 분야에 활용할 때 참고할 만한 특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챗봇은 요청과 응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챗봇을 이용하면 학습자는 교육적 상호작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학습 내용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은
요청과 응답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챗봇을 만들어 보면 코딩을 배우고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과와 교과융합 수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챗봇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챗봇 개발 플랫폼이 있는데요.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 네이버의 클로바, 카카오의 챗봇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청과 응답의 구조를 띤 챗봇을 국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소설 줄거리를 학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첫째, 챗봇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챗봇으로 설명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챗봇이 고객 관리에 이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학년제의 진로교육이나 창업교육과 더불어 자신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그 회사의 고객들이 할 만한 질문을 예상하여 설명하는 글을 써보고 이를 챗봇으로 구현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참여자의 다양한 요청에 응답하는 챗봇의 특성에 착안하여 소설 속 인물의 행동을 참여자가 직접 선택하게 하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결말을 상상하는 글쓰기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챗봇 이용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관리자 센터에 접속하여 채널 개설을 준비하세요. 채널 개설 정보를 입력하여 채널을 개설합니다. 관리자 센터의 승인을 받으면 챗봇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은 챗봇이 구현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한 후에는 챗봇을 제작할 수 있는데 수업 내용에 맞추어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챗봇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챗봇을 이제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수업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만든 소나기 챗봇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나기를 입력하면 소나기의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설 속 핵심 소재를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챗봇을 이용한 수업 아이디어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것은 챗봇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아주 단순한 형태의 사례입니다. 챗봇 플랫폼을 이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의 형태는 이 밖에도 무궁무진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챗봇이라는 플랫폼을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선생님들의 수업에 적용하여 보다 즐겁고 유익한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